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를 통한 건강한 통일의 장애 요소와 극복 방안에 대해 발표한 유니픽 케어입니다. 강연장에 오기 위해선 광화문역 4번 출구를 지나야 하는데 그 앞에는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이 임시 분향소의 주인공은 3,000만리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한 탈북 모자입니다. 배고픔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40대 엄마와 장애를 가진 6살짜리 아들이 중국,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고 결국 아사했고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출출할 때 자주 먹는 음식이 라면인데요. 이 모자의 집에는 그 흔한 라면은커녕 고춧가루뿐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대국 GDP 12위인 대한민국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은 많은 점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와 같은 설문조사를 성인 남녀 4,838명에게 한 결과 41%가 공감했고 28%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6%가 공감했고 18%가 공감하지 않았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공감한다의 비율은 15% 하락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의 비율은 10%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에는 48%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면 올해는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조사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 통일의식 2018 보고서에 의하면 무려 90.8%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응답하였는데 이는 10명 중 9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거, 가족, 직장을 두고서 북한을 이탈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들의 수는 총 33,000명을 넘어섰고 매해 1,000명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5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건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사회를 이루는 개인이 건강해야 되고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3명은 감염병에 걸렸고 이 중 B형 감염이 제일 많았습니다. 최소 1개의 질병을 가진 채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많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찾지만 이용에는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고려의학이 더 익숙한 점, 남북 의료제도의 차이, 그리고 언어 차이로 인함인데요. 혹시 다리 풀쳤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리를 삐었다라는 뜻인데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남북 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치아 검진과 같은 올바른 건강교육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되어져야 하고 자주 사용하는 통증 용어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남북한 사전 어플이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신적 건강 또한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요. 이들의 자살률은 OECD 세계 1위에 달하는 한국의 3배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북한 이탈 주민의 가장 큰 아픔은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입니다. 너 간첩이지. 너네 나라로 들어가. 심지어 중국에서 넘을 때 인식한 적 있어? 와 같은 말을 듣고 북에서도 남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한국 사람보다 50만 원 덜 받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인권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뿐만 아니라 인권의식 또한 낮았습니다. 이에 대안으로는 먼저 인권 교육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존감 상승과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합니다. 관련 논문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비방과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심리치료 또한 역시 필요합니다.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을 아시나요? 중국으로 팔려온 탈북 여성에게 태어난 이세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투명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중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 어머니가 북에 강제 소환당할 수 있어 공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운 좋게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서 와서 아이를 데려와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법적 지위 확보와 교육, 의료 지원이 어렵습니다. 제2의 탈북 모자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탈북 청소년의 학업 포기율 동안 남한 학생이 13배나 높은데요. 어느한 한국어로 따돌림을 당하고 아우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은 탈북 학생을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어와 서술형 시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 이탈 간호대 학생의 학업 포기율도 50%에 달하는데요. 해외여행을 제외하고 한 번도 한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북한 이탈 간호대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까 걱정됩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간호대 학생은 대학생을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준 사회와 학교에 보답하고 자신들의 특별한 상황을 한국관계에 더욱 발전적으로 사용하자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 더 큰 자산이 됐고 통일 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 사례는 건강한 통일에 강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니피케어는 남한 사람이라고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통일 간호를 통해 인권을 수호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